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전화 앱은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별 생각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전화 앱에 숨어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전화 앱의 기능을 100% 활용해 보세요. 전화 앱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 생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앱에 들어오신 다음 최근 기록 누르시고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태그 확인 및 편집이라고 있죠. 이 기능은 전화번호에 태그를 달아서 태그끼리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번호에 태그부터 달아야 되겠죠. 태그를 달 전화번호 터치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태그 추가라고 있죠. 태그 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가 태그로 추가돼서 나중에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태그를 광고라고 추가했어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라고 아예 태그가 붙어서 나오죠. 자, 전화 앱을 실행하고 들어오셔서 최근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광고 태그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태그 확인 및 편집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태그가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편집 누르시면 태그를 편집할 수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연락처에 추가하지 않고 어떤 전화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태그 기능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통화가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텍스트 통화를 활성화할 수 있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음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언어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바꿀 수 있고요. 인사말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통화는 전화가 오게 되면 상대편에게 지금 이 전화는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중이라는 기본 멘트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편이 하는 말은 내 전화에 텍스트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내가 텍스트로 입력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들리게 되죠. 자, 그 인사말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인사말 누르고 들어가시면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받을 때 상대편에게 들리는 안내 멘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죠. 일반 통화 중에 텍스트 통화로 전환을 할 경우 이제부터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게요 라고 멘트가 나가게 되고요.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 때도 아예 처음부터 텍스트 통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텍스트로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상대편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어요. 통화 어시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통화라고 나오게 되죠? 텍스트 통화 누르겠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이런 멘트로 음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답변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답변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자, 여기에 상대편에게 할 말을 그대로 텍스트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문구들은 위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문구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급한 일인가요? 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급한 일로 전화하셨나요? 라고 멘트가 나가게 되고요. 상대편은 말로 얘기하게 되겠죠. 급한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편이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한테는 텍스트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로 전화 받는 기능은 상대편이 광고 전화인지 받을 필요가 없는 전화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텍스트로 전화 받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상대편 전화를 피할 수가 있죠. 자, 요즘 광고 전화나 설문조사 이런 전화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런 전화가 의심될 때는 저는 항상 이 텍스트로 전화 받기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가 아닐 경우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로 전화를 받던 도중 다시 음성통화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점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음성통화 전환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통화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성통화를 하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통화 어시스트를 누르고 텍스트 통화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를 하는 도중에 메모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불러주는 것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된다던가 할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 기능이 있죠. 자, 메모 누르시게 되면 삼성 노트라든지 또는 연락처에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메모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락처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내일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저장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에 메모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전화 앱에 들어가서 최근 기록에 들어오시면 지금 통화한 연락처 우측에 보시면 아이콘이 2개가 보이게 되죠. 자, 여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통화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누르고 들어가셔서 마이크 모양이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녹음된 내용을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녹음은 음성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기능이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내용을 전부 들어볼 수 있고요. 자, X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연락처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자, 그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메모 부분에 앞서 통화할 때 한 메모가 보이게 됩니다. 통화 중 메모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에서 통화한 연락처 다시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단의 우측 끝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그 연락처와 통화한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연락처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해당 연락처와 통화한 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해당 메시지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연락처 추가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연락처를 추가하실 때 전화 앱 실행하시고 그 다음 연락처 누르신 다음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하셨을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홈 화면 상태에서 간단하게 연락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앱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전화 앱을 실행하고 연락처를 추가할 때와 동일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추가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락처가 추가되죠. 자, 연락처로 들어오시면 추가된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락처 추가하도록 하세요. 자, 가끔 명함 받고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고 하시는데 그럴 때 전화 앱 실행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터치하고 기다려서 추가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어폰이 있으면 전화 통화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버즈 이어폰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연결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버즈 이어폰을 귀에다 꼽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화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96 버즈2 프로라고 나오죠. 자, 갤럭시 버즈를 이용을 해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즈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버즈 이어폰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경우 여기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끄게 되면 까만색으로 바뀌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화가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버즈 이어폰을 착용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어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폰이 있으면 통화가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 다음 이 버즈2 프로를 이용하면 통화 어시스트를 눌러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자, 실시간 통역 버튼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이 통화는 실시간으로 번역되고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된다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나는 한국어, 상대편은 영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영어로 번역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영어로 말을 해볼까요? 자, 상대편이 영어로 지금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고요. 그 말이 내 귀에는 한국어로 들리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외국 분들과 통화를 할 때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르고 이용하시는 전화 앱의 특별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 그냥 스피커폰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앞서 보신 대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음악들도 많이 보고 들으시는데 그때 이어폰이 있으면 제대로 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고 주위에 민폐도 덜 하겠죠. 이 갤럭시 버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어폰은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되겠습니다. 큰 가격 차이는 없지만 갤럭시 버즈 2가 음질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갤럭시 버즈 2로 놀라운 음질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어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하단 제품 링크를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르고 이용하시는 전화기 앱의 숨겨진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높은 기능들입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전화 앱 다음으로 문자 앱을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기본적인 메시지 전송만 이용하시고 대부분 다양한 기능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자 앱을 100% 활용하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문자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거나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말풍선 플러스 모양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것은 1:1 대화인데요. 이 문자 앱이 채팅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그룹 채팅과 단체 문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1:1 대화도 마치 카톡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 대화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내 연락처에 있는 멤버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연락처에 있는 멤버 외에도 상단에 있는 입력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자, 상대방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 바로 대화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메시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쓰고요. 메시지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카카오톡과 동일하게 상대편이 읽지 않으면 이 1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때 5분 안에 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면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보내기 취소라고 있죠. 이 보내기 취소를 5분 안에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문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삭제의 경우는 문자를 그냥 지워주는 것 뿐이고요. 보내는 것 자체를 취소할 경우에는 보내기 취소를 이용해서 문자 전송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문자를 읽게 되면 여기는 1이 없어지죠. 자, 이때는 문자를 취소해도 소용이 없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하트가 나와 있죠? 내가 상대편에게 보낸 문자에 상대편이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이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문자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 문자에도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문자를 할 때 그 문자에 대한 답을 이런 이모티콘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상대방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상대 초대라고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 외에 다른 상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자, 선택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런데 그룹 채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새 그룹 채팅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자, 이 이유는 상대방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만약
상대편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초대해 볼게요. 이번에는 상대방도 갤럭시를 쓰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룹 채팅방이 생성이 되죠. 그룹 채팅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쓸 경우 간단하게 채팅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 명이 하나의 채팅방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한 것은 1대1 대방에서 그룹 채팅방으로 전환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채팅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그룹 채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그룹 채팅은 채팅 플러스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체 문자인데요. 단체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99명까지는 단체 문자를 전송을 할 수 있으니까 단체 문자 전송할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에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연락처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번호를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연락처에 없는 사람에게도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또 추가를 해주시면 바로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자만 입력하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단체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예전에 온 문자에서 찾아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할 경우 일일이 이렇게 넘어가서 찾으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대화 내용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서 이 단어가 포함된 모든 메시지를 전부 찾아주게 되겠죠.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상관없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일일이 넘겨서 찾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문자 메시지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내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2개를 추천해줬죠? 인증이라고 해서 2개를 추천했네요. 자, 인증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증 카테고리가 하나 생기고요. 인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을 찾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외에도 추가하고자 하는 대화가 있을 경우 대화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기존에 대화했던 연락처들 중에 원하는 연락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플러스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추가를 해볼게요. 자, 통신사라고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 내용을 추가할지 물어보죠. 자, 통신사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사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메시지를 관리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찾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지인, 친구, 직장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분류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메시지 관리가 훨씬 편리합니다. 이 카테고리 분류를 잘 안 하시는데요. 메시지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꼭 분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채팅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룹 채팅 참여 전 확인이죠. 자, 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초대를 했을 경우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동 다운로드죠. 메시지로 사진이라든지 링크, 파일 같은 것들이 왔을 경우 자동 다운로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부된 파일이나 사진, 링크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도 바로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자동 다운로드는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때 확인 창이 나오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채팅 플러스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채팅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1:1 채팅, 그룹 채팅, 읽음 확인이라든지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죠. 이 채팅 플러스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끄기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채팅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지만 예전 스마트폰들은 기본값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 재난 문자가 많이 와서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요. 재난 문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경보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경보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자, 경보 허용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전체 화면 메시지 표시 전부 켜지게 되겠죠. 경보 허용을 끄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 화면 메시지 표시는 켜져 있죠. 자, 경보가 울리지는 않지만 문자가 알림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이것도 원치 않으시면 끌 수 있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라고 나오죠. 자, 만약 상대편이 웹 링크를 보냈을 때 그 웹 링크가 어떤 링크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웹 링크 미리 보기를 켜주시게 되면 상대방이 보낸 링크가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나와서 어떤 링크인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상태에서 링크를 누르게 되면 링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멀웨어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는 있겠죠. 자, 링크를 누르실 때는 신뢰성이 있는 링크만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인데요. 요즘은 사진 공유 많이 하시는데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서 I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나오죠. 그 다음 언제 찍었는지도 나오고요.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해당 날짜,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나의 동선을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전송할 때 위치를 꼭 삭제하고 전송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공유할 때 위치 정보는 자동 삭제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배터리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검색을 했는데요. 블린즈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배터리는 20,000mAh로 보통 스마트폰들이 4,000mAh 정도의 용량을 가진 스마트폰은 4번 정도는 무리 없이 충전을 할 수 있죠. 보통 배터리를 구매를 하실 때 10,000이나 5,000mAh짜리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격대를 보지 마시고 용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20,000mAh 정도는 돼야 여러 번 충전을 하고 장시간 이용을 하실 때도 무리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배터리들은 PD 고속 충전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야지만 빠르게 충전이 되고 빠르게 충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휴대용 배터리에 이렇게 용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내 스마트폰에 얼만큼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휴대용 배터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블린즈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하단에 있는 링크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스마트폰 기능을 100% 활용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족한 2%를 채워주는 휴대폰 꿀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버튼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버튼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들어가셔서 동작 선택 없음을 터치하시고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원하는 동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접근성 동작은 주변 소리 키우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소리 키우기 기능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같은 영상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 소리를 키우고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폰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만큼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이 접근성 버튼을 눌러서 주변 소리 키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도중에도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는 멈추게 되고 주변 소리가 크게 나면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어폰을 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버즈 프로라고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감상하다가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잠시 멈추게 되고 주변 소리가 2배에서 3배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접근성 버튼 꼭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요즘 휴대폰 보다가 차가 오는 것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접근성 버튼을 이용을 하면 주변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휴대폰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유튜브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언제든지 접근성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튜브는 멈추고 주변 소리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접근성 버튼을 없앨 때는 여기에 없애는 버튼이 없어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주변 소리 키우기를 다시 꺼주시면 접근성 버튼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접근성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고급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불빛으로 알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불빛으로 알림 기능은 알림을 받거나 알람이 울리게 되면 카메라 플래시나 화면 불빛을 깜빡여서 알려주게 됩니다. 중요한 알림이나 알람을 받을 경우 무음으로 전환돼서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휴대폰 플래시로 알림을 체크를 해줘 볼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불빛으로 알림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선택된 앱을 선택하시고요. 이런 알림을 받고자 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전화가 왔을 때 무음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게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플래시 알림이 울리게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불빛이 깜빡이죠?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앞면도 깜빡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알림이나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성에서 청각 보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소리 키우기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이어폰을 끼고 있을 경우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주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고요.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상대편과 대화를 할 경우 대화 소리를 키워주죠. 그래서 좀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도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돼서 언제든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이 버튼만 누르면 주변 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주변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어폰을 끼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도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다 보면 설정이 전부 꼬여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걸 어떻게 설정했는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럴 경우 설정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초기화라고 있어요.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 접근성 설정 초기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기기 전체 초기화가 있죠. 자, 기기 전체 초기화는 스마트폰 자체를 초기화하는 것이니까 설정만 초기화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초기화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전체를 초기화할 때는 모든 설정 초기화 선택하시고 설정을 전부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보안 설정이라든지 언어, 계정, 개인 데이터, 다운로드한 앱 설정은 그대로 있고요. 설정만 초기화되게 되니까 설정들이 뒤죽박죽 꼬였을 때는 간단하게 설정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초기화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으로 이곳저곳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블루투스 기기나 또는 공유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초기화를 해주시게 되면 필요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만 보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연결했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해외여행들도 많이 가시고요.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에 가셨을 때는 되도록이면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백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컴퓨터로 백업을 하려면 컴퓨터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갑자기 백업을 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USB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USB 연결 단자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다양한 슬롯이 있죠. 여기 USB가 들어가고 또는 SD카드, 마이크로 SD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멀티 어댑터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USB만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한 어댑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스마트폰을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백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단자에 USB-C 단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여기 있는 어댑터에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장 저장 장치 같이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외장 저장 공간 데이터 전송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백업 위치에 USB 저장 장치가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백업 위치 USB 저장 장치 선택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를 여기 있는 USB 메모리로 전부 백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두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고요.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선택하면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백업할 수 있고요. 직접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골라서 백업을 할 수 있죠. 자, 물론 모두 백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직접 설정을 선택하면 다음 누르시게 되면 통화 연락처, 메시지, 앱, 설정도 백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갤러리 이미지도 백업을 할 수 있고 동영상, 오디오, 문서 파일 전부 골라서 백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급하게 백업을 해야 할 경우 인터넷 연결도 곤란하고 컴퓨터도 없을 경우에 이렇게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백업을 했을 경우 나중에 다시 꽂아주고요. 외장 저장 공간에서 복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백업한 부분만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급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단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USB 메모리 하나밖에는 연결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멀티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HDMI 단자를 이용을 해서 TV나 컴퓨터 모니터에도 연결할 수가 있죠.
하나쯤은 꼭 구비해 놓으시기를 권하는 스마트폰용 외부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K-베스트 USB-C 타입 6-in-1 멀티 허브를 추천드립니다. 이 멀티 허브는 4K 미러링까지 지원을 하고요. C 타입 USB 3.0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와 HDMI까지 전부 지원을 합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도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필수 기기가 된 요즘은 멀티 허브는 하나쯤은 꼭 구비해 둬야 할 필수 외부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좌측 하단 제품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쓸수록 편리한 스마트폰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는 사용을 하실 텐데요.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느려진 스마트폰이나 구형 스마트폰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투스를 꺼주는 겁니다. 상단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리시면 여기 블루투스가 있죠. 이 블루투스를 켜놓게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항상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기능인데요. 이 위치 기능을 켜놓게 되면 항상 내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위치 기능이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외에 특정한 앱을 이용할 때가 아니라면 이 위치 기능도 꺼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절전 모드인데요. 이 절전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속도를 낮춰주는 대신에 배터리의 사용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전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전 모드를 끄고 이용하시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전 모드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세부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절전 모드가 꺼져 있더라도 CPU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혹시나 CPU 속도가 70%로 제한되어 있는 기능을 켰을 경우에는 끄고 이용하시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저장 공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여러분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에서 여유 공간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은 전체 공간이 256GB인데요. 지금 64.9GB를 이용하고 있죠. 자, 아래 보시면 전체 공간 중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8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자, 80%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공간을 넘어서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저는 용량이 큰 파일이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길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주로 동영상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저는 강의 녹음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해 주시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되겠고요. 혹시 삭제를 하지 않고 따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될 경우에는 파일 이동을 누르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원드라이브 같은 곳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지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우시면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신 다음 갤럭시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오디오 또는 다운로드 또는 문서, 이미지 이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파일들을
컴퓨터에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옮기려고 한다면 일단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들어가신 다음 상단에 있는 날짜를 누르시고요. 크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크기가 큰 파일부터 차례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제일 크기가 큰 이 파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더보기 누르신 다음 상세 정보를 보시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장 저장 공간에 DCIM의 카메라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네요. 자, 이렇게 용량이 큰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위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옮기는 방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한 다음 컴퓨터에서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좌측에서 내 PC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이게 되죠.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가신 다음 앞서 본 DCIM으로 들어가시면 카메라 폴더가 있죠. 보통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은 전부 이 카메라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은 뮤직에 들어가 있겠죠. 문서 파일은 도큐먼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컴퓨터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옮기신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용량이 큰 파일들 전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앱도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죠. 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는데요.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면 거의 쓰지 않는 앱이죠. 자, 이런 앱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용량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 파일도 되도록이면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에 있는 다른 앱에서 열어서 뭔가 작업을 할 경우 다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사진이 있을 경우 카카오톡에서 그 사진을 전송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다시 한번 저장이 되죠. 중복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중복 저장된 파일들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최적화인데요.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메모리에 필요 없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챗 GPT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는데도 메모리에 챗 GPT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현재 쓰지 않고 있지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필요 없는 앱들 전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앱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해당 앱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메모리에서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사용 중에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진 것 같으시면 그때마다 메모리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갤럭시 굿 가디언스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1-20% 정도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굿 가디언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 가디언스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 가디언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리를 하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굿 가디언스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 가디언스를 설치하신 후에 필요한 기능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를 설치해 줍니다. 갤럭시 app 부스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560개의 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 스마트폰에는 직접적으로 쓰는 앱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앱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적화를 해주시게 되면 성능이 최대 1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 기능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최적화하는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이 경우도 지난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쓰지 않았던 앱들은 최적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30일 동안 쓰지 않았는데도 최적화는 해야 될 경우에는 최적화하기 전에
한번 실행했다가 바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최적화 기능은 OS를 새로 설치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OS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및 설치해 주시게 되면 최신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요.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 하시고 바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적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최적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용을 해주셔도 느려지는 스마트폰, 구형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충전 속도가 느린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첫째, 스마트폰 충전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고속 충전기를 이용을 해도 스마트폰 충전 속도가 느리다고 할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쿠팡에서 USB 케이블 C타입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USB 케이블이 나오죠. 이 USB 케이블을 구매를 하실 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목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단선이 제일 많이 되죠. 정품 삼성전자 케이블의 경우 목 부분 단선 때문에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된 케이블이 목 부분 단선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케이블이 단선이 좀 적죠. 충전기가 아무리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더라도 케이블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고속 충전을 할 수 없고요. 상대적으로 데이터 전송도 느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와트 수를 확인을 하시고요. 20W 이상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고속 충전은 20W 이상 되는 충전을 고속 충전이라고 하죠. 지금 이 케이블은 60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충전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데이터 전송이 느리다고 생각되시면 USB 케이블 구매를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벨킨 부스터 USB-C 고속 충전 케이블을 추천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업체의 신뢰도도 있고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링크를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형 스마트폰, 느려진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본 영상대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인터넷 사용은 물론이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 엑셀, 워드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 캐드, 스케치업 등의 업무용 설계 프로그램, 영상 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전자출판 작업용 인디자인,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최신 고성능 CPU인 i7을 탑재하고 있고 메모리도 16기가 그리고 저장 장치는 1테라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스크탑 컴퓨터의 대체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15인치 풀 HD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빛 반사 제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최소 7년 이상 기변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예정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